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지금 동천 일대에서는 개막식이 한창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개막식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오천 그린광장은 개막식 열기로 한창 뜨겁습니다. 이곳에는 2만 명 규모의 보조 관람석이 마련돼 있는데요. 제 뒤에 마련된 동천 수상무대에서는 지금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오후 6시 지역 예술인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개막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 무대는 160m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관람석은 오천 그린광장과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 아일랜드에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대국민 참여단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모두 3만 명이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막 공식 행사에 이어 지금 이 시간에는 조수미 씨와 박정현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개막 공연에서는 올해 세계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을 연출했던 한경화 감독이 숨쉬는 그곳 그리고 이곳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박람회장은 내일 오전 공식 개장식을 갖고 10시부터 1호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번 박람회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입니다. 가든스테이와 정원 드리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박람회 개막식 현장에서 MBC 뉴스 김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늘 개막식에 이어 내일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습니다. 2013년 박람회 이전부터 계획이 세워졌고 민선 8기 순천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기도 한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준비 과정을 최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정원 박람회는 2013년 첫 번째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에 10년 주기 정기 행사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던 행사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정책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2013년 정원 박람회의 10주년 기념 행사로 일찌감치 준비가 시작된 셈입니다. 2019년 정원 박람회 재개최 방침이 결정돼 곧바로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했고 2020년 7월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구상해온 핵심 콘텐츠들이 추가되면서 이번 박람회의 큰 그림이 대대적으로 수정됐고 오늘까지 9개월 동안 대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주어졌다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교통수단을 완전하게 시내 내부에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2013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번 정원 박람회의 목표 관람객 수는 800만 명, 박람회장 전체 면적은 193헥타르, 총 사업비는 2,0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정원도시 완성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 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생태도시의 모델을 충분히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하늘이 만든 정원 순천만, 사람이 만든 정원인 국가정원 두 개를 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순천으로 오십시오. 새로운 미래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내일 아침 그 문을 활짝 엽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의 하나인 국가정원 뱃길 정원 드리모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가정원 뱃길을 따라 동천에서 국가정원까지 왕복 5km를 선박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정원 드리모를 다음 달 2일부터 10월까지 운항할 계획이며 어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4월분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25일 박람회 프레오픈 때 시범 운영했던 정원 드리모가 인기를 끌었다며 이번 정원 박람회를 즐기는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인 내일 광주 목포 여수 MBC가 박람회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 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오늘 개막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는 내일 MBC 3사는 특집 뉴스 데스크를 통해 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의 표정과 이번 박람회의 의미, 7개월간 펼쳐질 대장정의 이모저모 등을 심층 분석해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한층 탄탄해진 전력을 앞세워 통산 12번째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개막 직전 초대형 악재가 터진 어수선한 상황에서 2년차를 맞은 김종국 감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멈춰섰던 기아 타이거즈. 올해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겠다며 고인의 구슬땀을 흘렸고 외국인 투수 영입 등 선수단도 비교적 내실 있게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투수진에서는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새 외국인 투수 션 앤더슨과 5선발 자리를 꿰찬 신인 윤영철, 여기에 중간 개투진의 김대유 등이 올 시즌 기대해 볼 만한 새 얼굴들입니다. 타선에서는 2년차 김도영의 활약 여부가 기아의 올 시즌 성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새 식구가 된 포수 주요상과 내야수 변우혁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외야는 오는 6월 최원준의 복귀까지 예정돼 있어 주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진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우는 선수들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다른 선수들이 훨씬 더 그런 자리를 잘 메워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단장의 불명예 퇴진과 이에 따른 현장 최고 책임자의 공백은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이 이 같은 악재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지난 시즌 우승팀 SSG를 상대로 개막 원정 2연전을 치르며 홈 개막 경기는 두산을 불러들여 다음 달 7일부터 주말 3연전으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최근 남학 신도시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룡 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었는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르면서 남학 신도시가 한층 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삼양읍 남학. 금요일 밤 식당과 술집은 물론 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남학 상가를 찾는 손님은 40대 이상이었지만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식 선술집이나 독특한 카페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술집을 더 찾는 것 같아가지고 평강보다는 남학이나 뒷길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쉴 공간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그네, 나무집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여 명이었던 남학 인구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4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단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여가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공무원들이 금요일이면 광주 등으로 떠나면서 썰렁했던 남학이 이제 목포와 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6.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7.3%로 광주와 전남 지역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적어도 2027년부터는 멀리 떨어진 섬에도 여객 항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대운도도와 소도라도, 소횡간도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낙도 지역 항로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급 생명과학과 국제정치 등 전문 교과 선택 과목도 개설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꽃놀이 가기에 좋겠습니다. 벚꽃은 평년보다 2주나 빨리 피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또 여수 영취산에서 활짝 핀 진달래를 즐기기에도 날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도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은 살짝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종일 맑겠지만 초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단계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내일도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산에 가실 때에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1도, 순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는 20도, 순천, 광양 2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말까지는 막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2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지역 최고 국회의원 자산가는 63억 9천여만 원을 신고한 여수을 김회재 의원으로 뒤이어 45억 원 상당을 보유한 광주 서구을 양향자, 42억 원을 신고한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김회재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각각 7억 원, 5억 원 늘어 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나머지 16명 역시 최소 5천만 원 이상씩 재산을 늘렸습니다.